응. 시간에 맞춰서만 해주세요. 물 언제 닦았지? 어우씨, 어렵다.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날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자 쉬는 날이거든요. 설날하고 추석도 빼놓을 수 없죠. 무려 3일간의 휴식 기간을 주니까요. 일상 속 쉼을 갖고 싶어서 이날만을 기다려본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념일 공휴일은 우리에게 꽤 친숙한데요. 혹시 다른 나라의 기념일은 언제일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또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념일은 없을까 생각해보진 않으셨나요?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기를 맞아 다시금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김재훈 아나운서입니다. 방학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2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직접 캠퍼스를 거닐며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거죠? (3월하면) 보통 활기찬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새로운 경험. 두근두근대고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3월인데요. 3월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3.1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화이트데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계 무대로 범위를 확장해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3월 한 달만 해도 국제적인 기념일이 무려 20개 가까이 된다는 사실. 너무 많아서 기억도 못할 것 같다고요? 그 많고 많은 기념일 중 대표적인 몇 가지 기념일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저희를 믿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여정을 반겨줄 노래 하나를 듣고 갈게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긴 여행의 시작.
첫 번째로 소개할 기념일은 매년 3월 8일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 미국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걸기에서 비롯됐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섬유 노동자 1만 5천 명은 뉴욕 러트거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뉴욕 거리를 내달렸고, 이는 당시로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여성들의 첫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에 따라 일터로 나서게 됐지만 남성 노동자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노동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가까이 일했지만 임금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죠.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열악한 환경의 한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노동자 여러 명이 숨지게 되었고, 참다 못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은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노동조합 결성,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2년 뒤인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차 여성운동가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세계 여성의 날 제정을 결의했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1975년 유엔이 이날을 국제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뒤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은 1908년 3월 8일 일어난 시위를 묘사한 시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빵과 장미라는 시입니다. 글이 길지 않은 시이니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컴컴한 부엌과 잿빛 공장 다락이 갑작스런 태양이 드러낸 광채를 받았네.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빵과 장미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진하고 또 행진할 땐 남자를 위해서도 싸운다네. 왜냐하면 남자는 여성의 자식이고 우린 그들을 다시 돌보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린 착취당하지 말아야만 하는데 마음과 몸이 모두 굶주리네.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할 때 수많은 여성이 죽어갔네. 그 옛날 빵을 달라던 여성들의 노래로 울부짖으며. 고된 노동을 하는 여성의 영혼은 예술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 우리가 싸우는 것은 빵을 위한 것, 또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하지. 우리들이 행진을 계속하기에 위대한 날들이 온다네. 여성이 떨쳐 일어서면 인류가 떨쳐 일어서는 것. 한 사람의 안락을 위해 10사람이 혹사당하는 고된 노동과 게으름이 더 이상 없네. 그러나 삶의 영광과 함께 나누네. 빵과 장미를 함께 나누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날은 1920년 화가 나혜석과 언론인 박인덕 등 당시 이름을 날렸던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처음 기념되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들에 대한 편견과 인식 탓에 크게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독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 탓에 여성의 날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몇몇 소수에 의해서만 치러지는 작은 행사로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198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소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제1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3월 8일을 전후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여성의 날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1994년과 98년에는 여성의 고용안전과 사회적 평등을 주제로 여성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고, 99년에는 고용안정과 조직 확대, 2000년에는 여성노동자 조직 확대와 비정규직 여성 권리 확보 등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기념되었던 여성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은 아주 최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으로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2018년도) OECD 국가 남녀 임금 격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런 현실이 참으로 씁쓸할 따름입니다. 어디 임금 격차뿐인가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유리천장이나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성추행 등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온 차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지만 눈에 보이는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가치들은 후순위로 밀려나 버린 지금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한 듯합니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희정의 내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정말 바라던 꿈들을 이룬 걸까? 밀렸던 숙제를 하듯 빼곡히 적힌 많은 다짐들, 벌써 일어난 눈부신 해가 보여. 또 하루가 가고 내일은 또 오고,
그럼 다음 기념일을 알아볼까요? 힌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주변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자 생활용수원이던 이곳은 쓰레기의 강으로 변했다. 물에 뛰어들어 수영하던 아이들은 쓰레기의 산과 쓰레기의 섬 사이를 뛰어다니며 논다. 네팔 쓰레기의 강. 바그마티의 재앙은 비단 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눈치채셨나요? 이번 기념일은 강과 관련된 기념일입니다. 3월 14일. 많은 분이 이날을 화이트데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3월 14일은 강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죠. (1997년 3월) 브라질 쿠리치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대형댐과 수리공사로 피해받은 주민들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강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결의가 일어났던 댐 건설 반대 행동의 날은 댐 피해 민중회의로 이어져 3월 14일 강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만들게 됩니다. 이 회의에는 브라질과 태국, 인도, 호주,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 등 20여 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강을 살리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 캠페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었답니다. 강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의 주된 물 공급원이며 물과 영양분을 지구 내에서 순환시켜주기 때문이죠. 또한 물 순환의 장치에서 끊임없이 물을 정화하며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겠죠? 강을 통해 흘러들어온 각종 영양분과 음식들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많은 식물,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든 토지가 개발되어 버리고 강이 제공하는 마지막 지역조차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생물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강을 위한 국제행동의 날 단체에서는 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댐 반대의 운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댐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댐은 강의 흐름을 막고 모인 물을 각종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높이 15m 이상의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주로 용수의 확보, 홍수 조절 등의 일을 한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댐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댐을 만들게 되면 기존 주거 지역의 수몰, 생태계 파괴,
안개일수 증가, 기후변화와 같은 역기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랄해를 들을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의 비극은 소련이 목화 재배를 위해 아랄해로 들어오는 두 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랄해로 들어오던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호수는 점점 말라붙기 시작합니다. 수목은 말라 죽고 땅은 건조해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아랄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주위 지역에는 모래바람으로 생긴 엄청난 호흡기 질병이 일어납니다. 또한 염분이 쌓여 호수 생태계 전체가 완전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랄해는 거의 말라버렸고 이미 말라버린 호수는 영영 복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국제 댐 반대 행동의 날 기념 국제 공동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모든 댐의 건설에 반대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모든 댐에 반대한다. 우리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과 땅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댐을 짓기 위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중단되어야 한다. 댐으로 인해 파괴된 강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댐의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전력과 수자원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우리는 전력과 수자원을 민주주의적으로 대중이 관리하는 방식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강은 계속해 순환하며 지구상의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발전과 편의를 위해 짓는 댐도 좋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잠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해줄 마이크 페리의 The Ocean 듣고 오겠습니다. You can be my guiding light. Keep me company in the night. That's all I need. All I want is for you to stay a little longer now. With arms around me like a border. Like the air I breathe, I'll let you in. Keep me warm underneath my skin. 'Cause I'm giving in to your touch. I can never get enough. Diving deep into our ocean. You can be my safety zone. Somewhere I can go and feel alone. That's all I need. All I want is to stay a little longer now. Arms around me like a border. Like an
우리나라의 기념일과 공휴일, 일상 속 휴식을 위해 기다려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더 나아가 세계의 기념일은 어떠신가요? 일상 속 휴식도 좋지만 세상 속 기념일은 의미가 남다르죠.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니까요. 세상에 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 세상을 듣는 기념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및 진행의 CUBS 아나운서부, 기술의 김지원 엔지니어였습니다.